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20일에 열린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외교사의 역사적 회의로 남을 것인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라인 참모들의 대화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이 회의를 두고 이렇게 발언했지요. 자원봉사 하겠다는 제3국 선박을 지금 납포를 하고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자 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그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예요? 영해도 아니고 영토는 아닙니다.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교전 상황인 점이 교전하면 제3국 선박 납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돼요? 아니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한 게 저희가 아니 공고를 안 따른 거는 우리 내부 문제고 네.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잖아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그것도.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인내했습니다. 보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요. 근데 우리 외교 관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 서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너무 없던 시절,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영향도 없던 시절 힘 있는 나라들이 국제법 마구 어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걸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질서구나, 힘의 논리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던 시절에 육성된 우리 엘리트 외교안보 관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과 사이즈와 힘의 크기에 맞는 주체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매블쇼에 출연한 김희교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외교 엘리트가의 사고의 차이를 보면 이건 단순히 대통령이 앞서고 외교 관료를 뒤지는 차원이 아니고요. 네. 아예 결이 달라요. 맞아요. 대통령은 국민의 관점에 서서 외교를 풀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외교 문제는 국민들한테 알려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국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외교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교 관료들은 전혀 안 해요. 맞아요. 자꾸 골방으로 가서 이야기하겠다잖아요. 네. 자, 그래서 마침내 등판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타이밍이 의미심장합니다. 김현종은 외교안보 라인에 있어 자주파이면서도 친미냐 반미냐의 이념적 접근이 아닌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차지한다는 실용적 자주파로 불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체포검토라는 동맹파들 난리날 발언을 던진 것과 2026년 카덱스 위원장으로 방산외교의 전면에 김현정이라는 강력한 자주파를 등판시킨 것이 과연 우연이겠냐는 것이지요. 즉 젠프 외교 1기의 동맹파로 하여금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에 대비했다면 이제 자주파의 상징적 인물인 김현종을 등판시켜 각자도생으로 변한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판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늘 이기는 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싸운다는 젠프의 전략이 방산 분야에서도 보이는 것이 이제 한국 방산은 이스라엘이나 특정 국가의 기술 협력 없이도 독자적인 글로벌 방산 외교를 펼칠 체급이 되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이고 김현정의 통상 외교 역량을 통해 방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강력한 자주적 방산 세일즈 플랜을 다 설계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로써 대한민국 외교는 내부에는 위성락을 주축으로 한 동맹파가 외부에는 김현정을 등판시켜 자주파가 활약하게 하는 양동작전을 구사하며 그야말로 젠프의 신급 외교가 펼쳐지고 있다 이거지요. 이러니 이스라엘은 2명의 한국인을 구금하지 않고 추방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상은 외신의 태세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디어오늘의 블럼버그, 국민배당금 보도 청와대 서한의 응답, 정정보도 고직 기사를 공유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영범 실장님의 주장이 초과 이윤 배당이 아니라 초과 세수 배당이었는데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한 외신, 정론 직피라는 자존감 높은 언론의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보기 좋은가요?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작 왜곡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은 결코 보일 수 없는 자세입니다.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 왜곡 보도 일삼으며 정정 거부하는 일부 국내 언론들이 귀감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12.3 내란을 이겨낸 위대한 국민에 걸맞는 위대한 젠프입니다. 스타벅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스벅의 미국 본사가 매우 절실하게 한국민에게 사과한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소름 돋는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전 세계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 시애틀에 거주하는 유명 블로거인 권종상 씨는 정영진 스벅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스타벅스가 반드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에 한국에서 매년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오던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출을 3배 이상 늘려놓았다고 한다면 지금 스타벅스로서는 이게 다시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회수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가보다 35%를 후려쳐 스벅코리아의 지분을 회수하고 실적 증대를 통해 주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저들은 아마 뭔 짓인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타격을 입은 이미지의 회복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스타벅스로서는 반드시 정용진이 망쳐놓은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지요. 이미 본격적인 불매운동과 국민적 안티스벅 정서가 수직 상승하는 이 상황에서 스타벅스는 정용진과의 확실하고 완벽한 결별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본사가 직접 경영한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지요. 이미 시애틀의 스타벅스 본사가 스벅코리아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은 이곳에서 보도되는 뉴스를 통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들의 대대적인 보도는 이 관련 뉴스를 스타벅스 본사에서 미리 뿌렸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뉴욕타임즈, CNN 같은 중앙 매체는 물론 시애틀 타임즈 같은 이곳 로컬 매체들도 거의 일제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알자지라 같은 해외 매체들조차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보도 중입니다. 무엇보다 스타벅스 본사는 스타벅스 코리아보다 더 확실한 태도로 스타벅스 코리아의 광주 폄훼 프로모션이 불러일으킨 공분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시애틀의 스타벅스 본사가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언론들이 정용진의 과거 행적에 관해서도 보도하며 그의 친마가적 행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벅스로 하여금 비교적 젊고 리버럴한 이용자가 많은 이곳 스타벅스의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자체도 스타벅스 본사가 노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이번 일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5월 광주 폄훼 등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어떻게 매장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반면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너나 리더의 무능함과 잘못된 역사관이 어떻게 기업과 국가에 해가 되는지도 그대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자니 정용진과 윤석열의 길이 그렇게 다르지 않네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본사의 핵심은 브랜드 이미지이자 가치를 지켜내는 것인데 이미 예전 이벤트에서 이태원과 세월호, 노무현 대통령을 대상으로 일베짓을 한 것을 시민들이 제보하고 있고 스벅 매장에 태극기를 들고서 인증샷을 찍고 전환기를 비롯한 구구들이 정용진을 옹호하고 있으니 정용진 스벅의 브랜드 이미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광주에서 진행 중이라는 신세계그룹의 수조원대 사업도 나가리각입니다. 또한 경찰이 정용진과 손정현 전 스벅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들이 왜 그럴까요? 일배충들이 왜 일배충이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꼴보기 싫은데 삐딱하게 나가도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멋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재미있지요. 이런 짓을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들을 가르치고 계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많은 경우 사람은 설득과 대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생각해보지요. 히틀러 시절 나치 당원들을 설득해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성향을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잘 먹혔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 그대로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일베짓을 하면 취업할 수도 없고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입시도 통과할 수 없고 사회에서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것이 2026년 멸공의 말로입니다. 정용진 잠모디를 이재명 대통령의 수보회의 모두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합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이미 한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